놀러를 왔는데 식사 시간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 더 넣는 거예요. 죽 끓이다가 손님이 오면 물 한 바가지 더 넣어서 이렇게 끓이게 되면 양이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없이 살던 사람들은요, 죽 끓일 때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물 집어넣어서 많이 양을 늘려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죽이 이렇게 보글보글 신나게 잘 끓고 있는데요. 여기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청양고추 송송 썰어 놓은 거 있죠? 청양고추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콩나물죽에 청양고추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정말 칼칼해요. 집에서 콩나물국들도 많이 끓이시죠? 콩나물국 끓일 때요, 남편분들이 뭐 고춧가루 갖고 와, 뭐 이렇게 얼큰한 것 좀 줘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그렇게 콩나물국을 끓일 때 청양고추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그러면 그 칼칼한 맛이 정말 국의 맛을 한층 더 좋게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 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간을 하는 게 뭐냐면 국간장으로 여기다 이렇게 간을 해주세요. 국간장으로 여기다 이렇게 간을 해주시는데 너무 많이 하진 마시고요. 조금만 넣어서 갈색이 돌게 해주세요. 간장으로만 너무 간을 다 맞춰버리면 네, 좀 맛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색이 돌게 이렇게 끓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또 조금 넣어서 해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콩나물죽 끓이는 거는요, 집에 찬밥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찬밥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고기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멸치 넣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죽이 보글보글 다 끓었으면 죽 그릇에다가 옮겨서 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렇게 가끔가다 저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죽이 조금 끓는 동안에 저는 그릇을 가져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와, 죽그릇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죽그릇 이렇게 예쁘게 생긴 데다가 죽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 사람은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고요. 음식은 그릇이 날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이래도 그릇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음식의 맛이랑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잘 끓었으면 이거를 한번 완성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불을 끄고요. 우와. 요새 같은 날씨에 이렇게 저녁 때라도 아유 뭐 그냥 밥 먹긴 조금 적어 하고 뭔가 가볍게 먹을 음식이 없나 했을 때는 이렇게 콩나물죽 같은 것을 끓여 가지고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꽃을 피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죽 네, 이렇게 깨끗하게 담은 거를 앞에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죽 한 그릇이라도요. 아마 이렇게 드시는 분에 따라서는 정말 어떤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콩나물죽은요. 정말 맛이 짱입니다. 두 번째 요리, 참나물. 참나물 200g, 무침 양념에 들어갈 설탕 2분의 1 작은술, 참기름 2 작은술, 다진 파 2 작은술, 깨소금 2 작은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에서 1 작은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참나물을 무칠 건데요. 왜 참나물인 줄 아세요? 참으로 맛있는 나물이다. 그래서 참나물이에요. 너무 쉬운가요? 자, 그래서 이 참나물은 사실은 강원도에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많이 자라요. 이렇게 참나물이 많이 자라는데 이거를 낫으로 벤대요. 낫으로 뭐 벼베듯이 베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강원도에서는 쫙쫙 적을 붙여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팬에다가 밀가루 후를 뿌리고 반죽한 거 뿌리고 참나물을 쫙 얹고 이렇게 붙여서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일본 이름은 뭐냐면 미츠바라 그러거든요. 일본에 가시게 되면 이 참나물이 굉장히 귀하게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듬을 때 어떻게 다듬느냐면요. 나물 다듬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나물들을 우리는 집에서 다듬으라 그러면 그냥 칼로 싹둑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길이가 길고 짧고 그래서 나중에 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집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물 다듬는 요령이 처음에 이렇게 길이를 잡은 다음에 원하는 길이대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물을 다듬어서 데쳐서 나물을 무친 거는요.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젓가락으로 딱딱 집어지는데요. 이거를 갖다 통째로 삶아서 꽉 짠 다음에 칼로 숭둥숭둥 자르는 나물은요. 나중에 나물을 집으면 머리카락 엉켜서 올라오듯이 쭉 쫓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물 먹을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털어 먹어야 되잖아요. 방정맞게. 그래서 나물은 하나를 무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다듬어서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먹는 사람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물 다듬는 요령을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상 나물은 이런 식으로 다듬어야 되고요. 다듬어 놓은 나물은 이렇게 물에 담가서 5분 정도 놔두었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샐러드로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나중에 나물의 맛이 있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깨끗하게 제가 쌈을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나물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물을 데칠 때는요. 너무 오래 데치지 않아도 돼요. 참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날 걸로도 먹는 나물이기 때문에 구태여 막 퍽퍽 익히지 않아도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너무 연하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건져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이 물이 지금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다가 이 참나물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참나물을 넣어서 데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나물을 데쳐내고 나면요. 양이 굉장히 조그매요. 이렇게 짜고 나면은. 한 접시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나물을 데치면 좋은데, 와, 지금 제가 이렇게 나물 데칠 때 그 향이, 참나물의 향이 향긋하게 올라옵니다. 이 TV도요, 사실은 이렇게 냄새까지 솔솔솔솔 나가는 TV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 특히 요리 프로그램은 더 인기 있을 텐데. 그 냄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지 못하게 해주는 게 안타깝네요. 굉장히 지금 참나물이 향긋하게 그 향이 좋고요. 끓는 물 속에서 하나, 둘 쉬어가지고 5실 동안에 이렇게 데쳐가지고요. 옆에 물로 이렇게 옮겨서, 차게 헹궈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나물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나물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냉수에다 이렇게 담궈서 한 번만 헹구거든요. 그냥 나물이 찰 정도로만 헹궈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물은 데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샐러드로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서 데쳤기 때문에 요 삶은 다음에는 여기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건져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나물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지. 나물을 대충 씻은 다음에 삶아가지고 이 씻는 물을 갖다가 3번, 4번 헹구게 되면요. 나물이 절대로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쳐서 또 그 영양분이 빠졌지, 또 데친 걸 갖다 자꾸만 물에다 여러 번 씻게 되면 나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라든가 나물이 가지고 있는 향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물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데쳐서는 한 번만 씻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